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이번에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히림 사태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림의 제안, 이번 사태의 발단이죠. 압구정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서 용적률 최대 300%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히림이 이번에 3구역 재건축 설계사 공모에 들어오면서 용적률 360%를 제시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이런 용적률을 제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즉시 서울시의 입장이 발표가 됩니다. 해당 설계사를 바로 고발 조치를 하고요. 총회를 통해 선정된 설계사를 아직도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모든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당사자인 조합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림의 제안, 이번 히림 사태의 발단이죠. 히림은 왜 360% 용적률을 제안을 했냐? 압구정 3구역에서 재건축 설계사 공모에 들어가면서 설계 공모 지침서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조합의 정비 계획안을 참고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 계획안이라는 것은 신통 계획안입니다. 신통 계획안은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림은 360% 용적률 인센티브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비계획안을 참고했는데 용적률은 360%를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히림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정비계획안에 따라서 즉 신통계획안에 따라서 용적률 300%에 맞춰서 설계를 해 보니까 기부 체납 등을 통해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하면은 일부 세대에서 전용 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고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통기획으로 해서는 수익성이 크지가 않고 일부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겁니다. 그랬을 때 히림의 설명으로는 국토법에 따라 개별법을 적용을 해보니 용적률을 최대한 현재 개정이 됐거나 진행 중인 걸로 봤을 때는 용적률 360%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합 측에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통기획에 따라서 360%를 하는 게 아니고, 신통기획은 300%가 맞지만은 그거에 맞춰서는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통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을 통해 360%에 대한 용적률을 확보를 하면은 수익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히림 재건축 설계 홍보관에 가보시면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즉 용적률 360%를 달성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히림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안들이 사실관계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1차적으로 조합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 봤을 때 이게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시정을 하면은 되는 거고,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의례적으로 서울시에서 바로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울시 입장이 바로 나오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해당 설계사인 히림건축을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실게요. 서울시 압구정 3구역 부적정 설계안 제출한 건축사무소를 고발합니다.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됐는데 말만 들어도 무섭죠? 아래 내용을 좀 더 보실게요.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소와 나우 동인건축사무소를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취지를 보시면은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번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서울시의 즉각적이면서도 강경한 대응을 보고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일개 민간 재건축 사업장,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 월권행위가 아닌지 너무 과한 대응이다. 이런 반응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지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이유는 바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는지 그거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조합에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홍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장에 대한 신통기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설계, 시공사 선정 모두 조합, 즉 주민들이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민간 사업을 하지만은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신통기획의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처럼 현재 압구정지구는 신통기획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즉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짠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는 곳인데 그거에 어긋난 설계를 제시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출한 후보지가 현재까지 46곳이 됩니다. 가구 수를 따지면 수만 가구에서 수십만 가구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사태처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 사건과 같이 서울시에서 기획한 신통기획에 맞지 않는 사업정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신통기획에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발표했지만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면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된다는 뜻이고, 그게 싫으면은 신통 말고 일반 재건축을 하면 된다고 서울시 관계자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조합, 즉 주민들의 선택이 되겠죠. 신통으로 하느냐, 일반으로 하느냐. 자, 이 모든 재건축 과정과 모든 결정은 조합, 즉 조합원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압구정은 신통기획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겠다는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압구정동은 신통기획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통기획 취지에 맞춰서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번 사건에서 보셨듯이 분명히 좀 더 나은 사업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 상황에서 과감하게 신통을 포기를 하고 조합원분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반 재건축을 하느냐, 결국 이 선택의 몫은 다시 주민들에게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압구정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히림의 제안은 과연 주민분들, 조합원분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단순히 재건축 속도만 지연을 시키면서 서울시와의 갈등만 불러일으킨 악수가 될지, 이것도 앞으로의 조합원분들의 선택과 대응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